자, 그러면 다시 한번 유도. 자,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최고차항을 뭐로 만들어야 된다? 1로 만드는 게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양변을 뭐로 나눈다? A로 나눈다. 자, 그 다음에 요 상수함 넘긴 다음에요. 넘긴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더해줘야지만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다 배웠죠?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거를 제곱한 거를 더해줘야 되니까 2a분의 b의 뭐를 제곱을 양변에다가 더해줍니다. 그럼 여기가 뭐의 제곱이 되냐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통분하게 되면 이게 4a제곱 b제곱이 되는데 얘도 4a제곱 만들기 위해서 4a를 곱해줘요. 그럼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죠? 양변에다가 제곱근의 원리를 써서 x 더하기 2a분의 b는 뿔마 여기다 뭐만 씌우면 된다?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이게 제곱근의 원리죠? 이때 분모만 2a의 제곱이기 때문에 탈출이 가능하다, 탈출이 불가능하다? 탈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분자는 완전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모자를 탈출시키면 분모가 2a로 탈출하겠고 위에만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준 거죠. 그 다음에 참이되는 x값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한다? 우변으로 이항시킨다. 그러면 근의 공식 나오는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숨 쉬면서 그냥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어디 가서 안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민망해지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방정식이 다 뭐 찾는 연습이니까 근 찾는 거니까 근을 찾지도 못해. 공식만 외우고 있어.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죠. 어디 가서 2차 방정식 안다라고 하기가 되게 민망해지는 거고 이때 짝수근의 공식은 이 1차항의 개수가 짝수였을 때 쓰는 거고요. 이 B 자리에다가 뭐만 들어가면 된다? B 자리에 이 B 프라임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라고 해서 그때 그것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간단하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자, 둘 다 아는 거 기본이에요. 뭐 사람이라는 게 되게 안 변하려고 그래요. 기존의 것을 끝까지 우려내고 새로운 거 익히려고 하지 않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심해집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져요. 머리도 나빠지지만 성향이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한다 안 배우려고 한다?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발전을 못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교육이 다 언제 있는 거다? 다 어릴 때 있는 거야. 가장 좋을 때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한김식이 아니야? 이때 왜 공부해야 되냐고. 이때 다 놀고 나중에 공부하면 되잖아.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이 황금시기에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슬픈 이야기지만, 해줬잖아. 지금 가장 황금시기일 때잖아. 여러분들, 가장 놀기 좋고, 친구들과 놀고 쎄쎄쎄하고, 가장 힘이 넘쳐서 가장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싶으면 좋은데, 이때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20대 넘어가면 잘 교육 안 시켜요. 잘. 겁나게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진짜로. 머릿속에 뭘 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반사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발전할 확률이 점점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바꾸는 사람. 남이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게 맞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 친해지세요. 나중에 크게 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실을 얘기해주고 더 좋은 거 얘기해도 안 바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80%의 사람들은 절대 안 바꿉니다. 그게 맞아도 안 바꿔요. 그래서 진짜야? 이게 통계적인 거야? 이런 거야?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지금부터 더 담배 치면 폐암 거요, 죽어요 라고 해도 사람들은 담배를 끊을까요? 필까요? 피고 죽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나와 있어요. 그냥
지금 거의 폐가 망가지기 직전인데 여기서 더 피면 정말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도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여기서 더 피면 진짜 위험이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도 80%는 피고 죽습니다. 20%만 바꿔요. 사람이 그렇게 슬프지만 멍청해요. 진짜로. 진짜 멍청하다. 절대로 옳고 바른 거에 대해서 안 바꾼다니까? 안 바꿔야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야. 20% 정도가 바꾸거든요. 그런 사람이 다 세상을 힘쓰는 거야.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친구들 잘 같이 다닐 거 아니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절대 안 바꾼 애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영꼰이라고 그러죠. 젊은 꼰대라고 해서 이제. 그죠? 이제 그런 애들은요, 거의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게 좀 나한테 슬프고, 나를 이제, 충고가 나오면 충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좋은 말일 수가 없잖아. 근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바꾸려는 애들이 있어요. 좋은 애들이에요. 친하게 지내세요. 항상 해줘. 점점 발전해 나가는 분들이에요. 바꿔간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 공부를 이제 시험 볼 거야.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이제 볼 건데 잠깐 얘기해볼게요. 이제 잘 보일 확률보다 망할 확률이 더 큰 거야. 왜냐?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대비하지 않아요. 경험을 해봐도 대비하지 않는 애가 더 많아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봤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해야 돼. 이렇게 공부하라면 망해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 말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잘 안 들어요. 첫 번째 시험을 보고 이제 망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속출할 겁니다. 다행스러운 게 나만 망한 게 아니라 옆에도 망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위안 삼을 수 있는 거야. 왜냐? 상대평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망했어. 그럼 이제 바꾸려고 노력하는 놈이 있고 그대로 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하는 놈이 훨씬 많아요. 그게 뭔 소리다? 시험이 망한 다음에 그 성적이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 아니면 그 성적에서 치고 올라간 놈이 많다? 유지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유지하고 있고 내려가든지 유지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애들만 바꿔요. 그래서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 놈들이 나중에 무서운 놈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애들은 그냥 그대로 가요. 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비유를 많이 듣는데 사업하다가 망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이 쟤는 이렇게 3만원 망해. 다음에 또 하거든요. 망한 거 듣고 또 해요. 또 망해요. 그럼 또 끝날 것 같죠? 또 해요. 사업을. 또 망합니다. 계속 망해요. 그래서 10번 하면 10번을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연설에 가서 그거 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고 조금 이제 측은심이 들고 왜 저럴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거 대입해보면 이런 거야. 시험을 봤어? 시험을 이번에 망했어? 다음에 봤는데 또 망했네? 세 번째 봤는데 또 망했네? 네 번째 봤는데 또 망하네? 거의 비슷한 확률을 그 사람과 똑같은 전체를 발견이 높은 거야. 왜냐? 시험을 보고 망했으면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 그대로 간다. 시험 볼 때마다 계속 망했잖아. 계속 망해. 3년 내내 망해. 그래서 이제 저 멀리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하잖아요.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야. 오 소름 돋죠. 소름 안 돋았어요? 사람이 거의 안 바뀐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놈이야. 대단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 사람이 잘 안 바뀌는 존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안 바뀌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얘기했지만 바꿀 지금 타이밍이 가장 빠른 타이밍이 지금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에서 나중에 바꿔야지. 점점 확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바꾸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확률이 높을 때인 거야. 뒤에 바꿔야지. 그래서 이제 영원히 여러분 명언이 있잖아.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 내일은 평생 오지 않는다. 어떤 놈만 바꾸죠? 지금 당장 바꿔야지. 그 사람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잖아. 처음 들어보냐 너네? 뭐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애들은요 거의 바꿀 확률이 0%예요. 0에 가까워요. 지금 당장 바꾼다고 마음먹어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런 존재예요.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바꾸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그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아주 축원드리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바꿔야 된다. 뭐가 안 좋다. 뭐 그럴 수 있죠. 바꾸시면 잘 될 겁니다. 자, PCG 1번부터 볼게요. PCG 1번 문제를 보면 뭐 가장 쉬운 문제죠. 이제 보자마자 뭐다?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2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3의 2x-를 곱했는데 조금 계산이 귀찮게 좋죠. 왜냐? 2차 방정식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귀찮게 준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나한테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드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보자마자. 그럼 이거 이제 전개를 하겠죠?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만들겠고, 여기는 이제 6x 빼기 3이 되겠고, 여기도 이제 전개하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되겠고, 이제 다 좌변으로 넘기죠.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넘기면 플러스 5가 돼서 보통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되게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게 줬어요. 그 얘기는 뭔 소리죠?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근해 공식을 써도 되고 안전제곱식을 만들어서 풀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해 공식을 써줘도 되겠지만 내가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을 뭐로 나눠야 되죠? 일단 2로 나누겠죠. 아닌가요?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그냥 뭐 심심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 넘어가겠고, 여기 누구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4분의 1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제곱되는 거죠?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여기서 혹은 나오겠구나. 왜냐? 제곱하니까 음수니까. 여기서 음의 제곱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야! 고등학교 때는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가 있어. 중학교 때 안 나왔지? 메롱 하는 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자마자 x 빼기 2분의 1은 뭐가 된다? 뿔마 루트 마이너스 4분의 9인데 우린 얘를 뭐로 바꾼다? i로 바꾸면서 2분의 3이 제곱이 되니까 2분의 3 i로 바꿀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이제 배웠잖아 너. 이제 음수의 제곱근 배웠잖아. 그럼 시키는 거예요. 넘겨요. 넘기면 x는 2분의 1 뿔마 3 i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없어도 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공식을 왜 만들었다? 이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거들 뿐이야. 근데 공식만 아는 애도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그지 같은 문제죠? 뭐죠? 계수에 뭐가 있죠? 루트가 있죠. 그죠? 전혀 계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 그죠? 보통 루트가 있으면요. 인수분해로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근해 공식 쓰면요. 이게 그지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일단은 인수분해하기 편하려면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와요. 뭐 가르치겠지만 최고창이 유리 쓴 게 좋아요. 인수분해하기 편하려면. 여기도 무리수가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유리화 시키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곱하냐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요. 왜냐면 최고창 계수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보통 무리수가 나오면요. 알아두세요. 인수분해로 대부분 풀어야 돼. 근해공식 쓰면요. 이중분호가 나오기 때문에 안 풀려요. 그러면 나중에 뭐 심심하시면 이중분호 푸는 거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못 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인수분해 풀어야 되겠고 거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연습할 때 가끔 나와요. 문제집마다 다 하나씩은. 자,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x 제곱이 되겠죠?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어떻게 되죠? 제곱이 되니까 2 더하기 1이니까 3 플러스 2 루트 2 x가 되겠고요. 루트 2 플러스 2 더하면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2 더했다.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럼 여기가 전개하면 뭐가 되죠? 2 루트 2 플러스 뭐가 되죠? 2죠. 그래서 이쪽에서 잘 합쳐서 이제 여기서 요렇게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요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시켜야 돼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인수분해 시켜가지고. 근데 별로 이렇게 인수분해 하고 싶지 않죠. 얘가 A로 보면 A 곱하기 1인 건데 플러스니까 마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이거.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루트 2 빼기 3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 빼기 3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처음에 그러면. 그래서 세로창 1 만들어도 잘 안 보일 수도 있다. 근데 1을 안 만들면 더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고 잘 안 나온다는 게 위안 좀 삼으시고요.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2 루트 2 빼기 2랑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는 여기서 x는 2 루트 2 플러스 2 또는 여기서는 1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그지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연습만 하시고 거의 문제가 잘 출제되지는 않아요.
개수에 무리수 있는 거는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결론은 1번 문제는 뭐냐? 이제 고등학교 왔다. 이제 뭐 나올 수 있다? 근해? 허근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던졌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 조금 계산 그지 같은 놈들 나올 수 있다. 자, PS 2번으로 갈게요. 빠르게. 자, 2번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1번에 한근이 주어지죠. 그래서 근을 하나 준 다음에 나머지 근 찾으세요. 엄청 나오죠. 한근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A 찾을 수가 있겠죠. 근을 A에 대입하는 층은 없겠죠. 설마 슬픈 이야기처럼. 그래서 X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4 플러스 2A 더하기 12는 0이니까 2A는 16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고 A는 뭐지다?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0인데 여기 이제 슬픈 이야기가 야 한근이 2잖아. 여기 X 마이너스 2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냥. 아닌가요? 한근이 2니까. 아니잖아. 나머지 근만 구하는 거잖아. 그럼 X랑 누구 있으면 되겠냐? 마이너스 2면. 여기 마이너스 6밖에 없지 않냐? 어차피 이거 곱해가지고 돼야 되잖아. 이거 어차피 얘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죠? 그래서 나머지 한 건 몇이 나온다는 알 수 있다? 6이다. 나머지 한 근은 6. A는 마8. 이게 답이죠. 뭐 어렵나요? 뭐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죠? 그죠? 아니 어려워요? 뭐 이런 건 뭐 중3 때도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 그래서 유형 2번은요. 필수 문제 2번, 유형 2번 유형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뭐 쉽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3의 k-1에 x제곱 더하기 이 문제가 약간 조금 약삽한데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잘못 읽는 순간 다 풀고 튀어요. 자, 한근이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잘 봐. 맨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라고 줬기 때문에 만약에 방정식이라고 줬잖아? 그럼 0이 돼도 돼. 잘 봐. 이게 거의 말싸움이야.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 안 돼. 왜냐면 얘가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문제에서 방정식이라고 주면 얘가 0이 돼도 괜찮아. 방정식이라고 주면.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들이 좀 들어갈 때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K는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 써놓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해설 답에 보면은 K가 1이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쓰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삽하게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진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어려운 거 틀리면 열이 안 받는다니까. 이런 말장난 때문에 틀리잖아요?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문제가 몇 개 안 되잖아. 수학이 50분 내에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느끼죠? 배점이 겁나 크잖아. 하나 잘못 틀리면 내 등급이 내려가요. 내려가는 순간 이제 카오스가 오는 거죠. 아, 저것 때문에 등급이 안 내려갔어. 내 대학교가 멀어지고 있다 이거잖아. 저 하나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치? 다른 문제들은 좀 많으니까 배점이 별로 안 높은데 수학은 막 심심하면 4점 몇 점이고 5점 뭐 이러잖아. 하나 틀리면 등급이 막 어이씨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영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실수하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연습할 때부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몸에 배있어야 돼. 야, 그러면 난 항상 실수가 많은데요? 그럼 걔는 정말 미안하지만 내신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것도 틀리고 또 뭐도 틀리겠어? 아는 것도 실수해서 틀릴 거잖아. 그 성적이 자기 시험대로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슬프지만. 그러면 나보다 못한 애가 걔는 아는 것도 다 풀었고 모르는 거 찍어서 맞췄네? 그럼 걔 나보다 수학을 더 못하는데 나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오네? 혈압이 오르는 거죠. 알잖아요. 이게 상대평가인데 왜 수학이 혈압이 오르냐면 제가 분명히 나보다 수학을 못하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걔가 나보다 수학을 항상 잘 봐. 혈압 오르는 거죠. 걔가 나보다 수학을 잘해. 잘 봐. 열을 안 받아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보다 훨씬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항상 시력 발휘를 못해가지고 내가 걔보다 못 보는 거야. 혈압 오르는 거죠.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혈압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때 실수 안 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 이게 습관이에요. 내가 그런 거 복치기 되게 어려워요. 자, 넣을게요. 그래서 한근 마이너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3k 마이너스 3 나오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겠고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3은 0이었죠.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마산 플러스 3 없어지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는 0인데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인수분해하기 좋게 쓸게요. 여기서 K 빼기 2랑 K 빼기 1이 나와서 K가 2개가 나와요. 몇 개 나오죠? 2 또는 1이 나오죠. 근데 1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된다? 2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1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머지 한근을 구하시면 돼요.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가 3x 제곱 플러스 2x에다가 2 대입하면 마4 더하기 3이니까 마1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한근이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볼 것도 없이 마1이니까 나머지가 3x랑 뭐 있겠냐? 마이너스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보이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다? 3분의 1이다. 알 수가 있겠죠? 자, 뭐 이것도 이제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고등학교에 올라온 이제 보람을 느끼는 문제가 나타났죠. 그죠? 태민이 죽지 말고 살아나십시오. 거의 뭐 거의 상태가 벌써 아말랑한데 무슨 방학 때 이렇게 아말랑하면 안 되는데. 자, 뭐가 포함된 문제가 나오죠? 절대값. 절대값 고등학교 내내 미친 듯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값만 보면 쪼는 친구들이 많아요. 절대값만 보면 얼음이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값만 보면 왜 이렇게 애들이 어울까? 항상 이해가 안 되는데. 봐봐. 절대값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해보세요.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품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그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절대값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요.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야. 없애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 범위를 나눠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누는 거야.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제곱해요. 왜냐? 제곱하게 되면 양수든 음수든 다 뭐로 된다?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제곱하게 되는 순간 부호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절대값의 탈출한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나누는 거야. 제곱하는 것도 종종 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건데. 그러니까 절대값을 만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탈출을 해야 돼. 못 풀어요. 그래서 탈출하는 방법 알려줬죠? 첫 번째. 앞으로 미친 듯이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데. 자, 내가 얘를 봤어. 고등학교 때 문제죠. 왜냐? 처음 보니까. 중상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얘를 나누는 거야. 이 안에, 절대값 안에가 지금 뭐죠? x죠? 이 x를 두 가지로 나눠요.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x가 양수면 그냥 탈출하는 거야. 왜냐면 양수는 절대값을 그냥 탈출하니까.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얘를 못 푼다. 문제가 심각해요. 얘는 다시 중학교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들겠죠? 얘도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탈출해? 탈출할 때 마이너스 붙여서 탈출하죠? 양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못 푸는 사람 없죠? 탈출만 하면 풀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는 거야, 그냥. 탈출해서 풀어요. 그럼 x 플러스 4랑 뭐라 인수되죠? x 마이너스로 인수되니까 여기서 x 근이 뭐가 나온다? 마4랑 1이 나오는데 봐봐. 우리는 x 값이 뭐라고 처음에 가정을 시작했죠? 0보다 커나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0보다 작은 건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는 거야. 왜냐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했으니까 x가 뭐다 커나 같다? 0보다 커나 같다 했으니까 0보다 큰 것만 맞는 거야. 그럼 정말로 이게 선생님 진짜 얘 버려야 돼. 얘 진짜 안 되는 거 맞아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대입해봐. 성립하는지. 절대 성립할 리가 없습니다. 마사 대입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하면 뭐죠? 16이야. 마사하면 절대값이니까 4, 3, 10이야. 0이 될 리가 없죠. 마사는 근이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됐고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1은 논리적으로 맞잖아. 양수라고 했고 양수근이 나왔잖아. 그럼 얘 대입하면 성립할까 안 성립할까? 성립하는 거죠. 그래도 근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 대입하면 1, 3, 마사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근인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느낌이 났죠? 여기서도 뭔가 근이 나오겠죠? 어떤 근만 찾아야 되는 거야? 음수근만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답니다. 이제 인수분해 하겠죠? 절대값만 탈출하면은 다 풀 수 있다는 거야. 4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누구는 없앤다? 음수라고 했으니까 4는 안 되는 거고 마이너스 1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대입하면 성립 안 할 겁니다. 얘 대입하면 성립할 거예요. 그래서 근이 몇 개가 나온다? 2개다.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20만 하면 돼. 여러분들 간단해요.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이 탈출만 시키면 돼. 탈출만 시키면 우린 풀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탈출을 못 시켜서 맨날 헤매고 다니는 애들이 많다 생각보다. 근데 별게 아니다. 쫄지 말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쫄았나요?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거 이제 시원한 친구도 있겠지만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을 보시면요.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은 9다라고 했잖아. 이번엔 절대값 많이 x가 아니라 뭐죠? x 빼기 3이죠? 그러면 나눠요 또. 어떻게 나눠? 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 빼기 3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절대값 안에 양수냐 음수냐 이거예요. 그냥 양수면 그냥 나와.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 이게 끝이에요. 뭐 다른 원리가 없어요. 뭐 대단한 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는 뭐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는 x가 3보다는 작다 나오고. 탈출할게요. 탈출하게 되면 그냥 탈출하는 거예요. 양수니까.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겠어? 탈출하면 마이너스 붙어서 탈출하겠죠.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냥 절대값 나오면 쪼이지 마라.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12니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x가 마사 또는 3이 나오는데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만 살아남고 얘는 죽는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9니까 좌변을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마 6이 되겠고 여기서 x 빼기 3하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근이 3 또는 마이가 남는데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근이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온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졸릴 때도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몇 번을 연습하냐? 3-1번에 2번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졸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눈도 살짝 열고. 그렇죠? 그냥 기본기들이 완벽해야 돼. 절대값 나왔을 때 나 뭐 하지? 내가 뭘 하면 되지?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뭐 되게 복잡한 논리 구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값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 나눠. 그게 끝이에요. 7시가 졸릴 시간이죠? 몇몇 애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부활하시고요. 힘을 내시고요. 절대값 들어간 2차 방정식이 고등학교 때 나오는 또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중3 때는 절대 나온 적이 없는 부분이죠. 절대값이 들어간 거. 자, 앞으로 절대값 엄청 나올 거예요. 맨날 이 짓 할 거야. 나눠서 탈출하는 거. 맨날 이 짓 합니다. 미친 듯이에요. 미친 듯이. 그때 봤을 때 초면입니다.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절대값 나오면 뭐하니? 물어봤는데 초면입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분명히 나는 다 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다 알려줬어요. 근데 뭐 수학 잘 됩니까? 뭐 나누기만 하면 돼. 진짜 이거 뭐 나눠서 여기 못 풀면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있죠. 아니 문제가 없네? 이거 못 풀면 조금 문제가 있죠. 이거 탈출만 하면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어려울 게 있습니까? 탈출하면? 없죠. 우리가 맨날 봤던 2차 방정식이잖아요. 아주 귀여운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는 2차 방정식. 그쵸? 안 귀엽나요? 이게 얼마나 귀여워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귀엽잖아요. 이거 뭐 그냥 암산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2차 방정식들. 그죠? 아니야? 이거 중3 때 나와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정도는? 이거 중3 때도 틀리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중3 때 이거 틀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 좀 큰 심각하지 이런 거 틀리면? 중3 때 또 틀리면? 그죠? 아마 여러분 다 맞았을 거라고 봐요. 답은 뭐 나옵니까? 우리 연선아 뭐 나왔어 다? 4 하나 나왔어요? 4라. 마이너스 5. 자, 4 또는 마이너스 5 다 나왔나요? 다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절대값 나왔다고 우리가 쪼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안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으로 가는데, 판별식 다 했죠? 뭐를 판별하는 거다? 근을 판별하는 거다. 얘가 실근이냐, 얘가 중근이냐, 아니면 얘가 허수인근인 허근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판별식. 그러니까 판별식 하면 약간 주어가 빠졌잖아. 그치? 근에 대한 판별식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근에 대한 판별식. 그러니까 딱 뭐를 판별한다는 건지 안 나올 게 하잖아. 그래서 뭐 영어로 하자면 뭐 discrimin 던트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게 determine의 명사형이어서 뭐 나오는데 하여튼 뭐 영어는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가장 쉬운 문제 개념 설명 없이 갑시다. 필수 4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x제곱 플러스 2배의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5k는 0이라는 방정식. 자, 짝수 판별식을 겁나게 많이 써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알아야만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이게 왜 4분의 d인지도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4분의 d인지도. 잘 모르겠으면 저번 영상을 보세요. 왜 짝수 판별식에서 판별식은 2분의 d가 아니라 4분의 d인가지도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 그래서 요거가 짝수 판별식 있으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게 짝수 판별식. B 프라임의 제곱. 자, B를 2로 약분한 거에 제곱에다가 AC. A가 1이고 C는 얘죠. 얘의 부호에 따라서 뭐가 된다? 서로 다른 두 식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식은.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된다. 왜니까? 루트 안에가 결정하니까. 왜냐? 뭐가 전제 조건이죠? 모든 개수들이 뭐일 때? 실수였을 때. 근데 우리가 접하는 모든 방정식은요, 개수의 허수 있는 건 볼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방정식을 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허수가 들어간 방정식을 파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방정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 살다 보면은 어떤 수식을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얘도 개수가 다 실수죠. 왜냐면 K가 실수라고 했죠? 다 실수예요, 개수가. 그 얘기는 이 루트 안에서만 뭐가 결정된다? 근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부분을 볼 필요 없죠. 이것도 다 설명했다 안 했다? 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한 거는 이렇게 빼면은 K제곱, K제곱 없어지죠. 가운데가 4K에서 빠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고요. 플러스 4가 됩니다. 양수면 K가 뭐가 되는 거야? 4보다 작다. 이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K가 4가 되면 중근, 같은 근이 두 개 나온다. 중근,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게 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x 빼기 3은 0이니까 여기서 x가 3이 나오고 여기서 또 3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근이 두 개 나왔다 그래서 중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두 실근이야.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꼭 뭐를 앞에 붙이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앞에 붙잖아요. 그게 왜 그런다? 얘도 두 실근인 거야. 근데 얘는 같은 두 실근인 거야. 둘이 같은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구분할 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고 얘는 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로 다른을 붙여주는 거죠. 얘도 두 개의 실근인 거야. 그게 두 개가 어땠다? 서로 같은 놈이었다. 그 얘기인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 당연한 얘기인 건데. 사실 0보다 작으면 뭐가 나온다? 이제 허근이 나오는 거죠. 이땐 K가 4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 하나 알면 뭐 다 나오는 거죠. 그 반대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판별식을 활용해서 뭐를 판별할 수 있다? 근을 판별할 수 있다. 얘가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 그래서 실근은 여기까지죠. 0보다 커나 같으면 실근, 0보다 작으면 허근. 끝. 자, 이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뭐 중학교 때도 왠지 알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주 쉬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완전 이제 기본기잖아요, 사실.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필수 이제 5번부터는 뭐 어렵대요. 전혀 어렵지 않지만. 하지만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척 해주면서 해봅시다. 필수 5번. 자, 1번. 완전제곱식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식이 뭐다? 완전제곱식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는 거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로 푼다면 이렇게 풀 수 있죠. 선생님이 제가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요. 얘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이렇게 배웠어요. 얘를 2로 나눈 거를 제곱한 게 상수항에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우리가 맨날 했잖아. 아니? 그래서 중학교 때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눠요. 그 다음에 제곱해요. 그게 상수항에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요게 이제 중학교 때 풀이 방법이 되겠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이게 중학교 때 풀이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도로 이제 뭐가 됐다? 이제 고1이 되면 이런 거를 안 쓰고 뭐로 쓴다? 판별식이 돼서 판별식이 몇이다? 0이라고 쓰는 거죠. 이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이고요. 이제 우리가 고1이 됐으니까 판별식을 써줘가지고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방식인 거죠. 완전 제곱식은 뭐다? 판별식이 몇이다? 0이다. 중근을 가질 거니까. 이렇게. 얘가 이제 0이라고 하면 이게 중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여기 4k 제곱 나오는데 4k 제곱이 없어지겠고 가운데가 4k인데 마이너스 8k니까 마이너스 4k가 나오겠고 1에서 플러스 1이 남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경우는 k가 뭐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방식이 되겠고요. 판별식 쓰는 게. 자, 밑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도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중3 때. 안전제곱식 되면 판별식 0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자, 2번은 이번에는 어떤 문제의 영향이 되겠냐. 자, 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a에 뭐 문자가 많아요. x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2 뭐 이렇게 문자가 많은데 봐봐.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결론은 얘네들은 다 개수인 거야. 얘들은 다 개수인 거야. 다 개수예요. 뭐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서 얘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얘 다 개수야. 1차항 개수, 2차 상수항이에요. 근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k의 항등식 개념이 들어갑니다. 항등식 개념. 그래서 항등식이랑 섞어놨기 때문에 어렵다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냐? 항상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 개념. 판별식이 몇이다? 0이다. 자, 이 두 개가 섞여져 있는 문제예요. 그냥 중근만 내는 게 조금 민망하니까 어떤 개념을 섞었다? 판별식, 뭘 섞었다? 항등식 개념을 섞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로 좀 돌아가서 K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면 제일 보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수들을 다 뭐로 만들면 되죠? 0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K 항등식 나오면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봐. 여기서 이제 얘를 먼저 써야 되냐 얘를 먼저 써야 되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뭐를 먼저 쓰냐면 중근을 먼저 씁니다. 이 중근 개념을 쓰게 되면 어떤 문자가 날아가죠? x의 문자가 날아가죠. 개수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중근 개념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x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써요. x를 먼저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을 씁니다. 그래서 얘가 1번이에요. 얘가 2번이에요. 얘부터 먼저 쓰면은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의 개념을 먼저 쓰셔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쓰는데 이게 짝수니까 뭐를 쓴다?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a제곱 마이너스 ac a는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번 중근 개념을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면 되냐? x가 사라졌죠? 이제 k 항등식 개념을 쓰면 되니까 얘를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정리해볼게요. k제곱, k제곱 없어져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2ak인데 상수항은 a제곱. k제곱 없어졌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없어지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k에 대한 내림차 정리가 있고요. 개수가 0. 개수가 0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a는 몇이죠? a는 몇이 되는 거죠? a는 0. b는 몇이 되는 거죠? 1.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항등식 개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중근 개념 먼저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항등식 개념을 쓰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풀어볼까요? 자, 5-1번에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풀고 조금 쉴게요. 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근과 계의 관계 놀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졸지 마세요. 2차 방정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늘 끝날 것 같은데. 2차 방정식 길게 하지 않습니다. 5-1번에 2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단연코.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차별점입니다. 머릿속에 개념 정확하게 넣으세요. 2차 방정식 하면 뭐뭐뭐뭐뭐 개념 배웠고 어떠어떠한 유형 문제 배웠는지에 대해서 다 집어넣으시고요. A4 용지 주면 다 쓸 정도가 되면 100% 1등 배우겠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수학을 못할 확률이 없어요. 이런 뭐 이게 아주 판타스틱하다. 수아야. 개수가 판타스틱하다. 그죠? 되게 또 중근 개념 쓰시고 K 항등식 개념, 중근 개념하고 이제 K 항등식 개념 쓰시면 되겠습니다. 항등식 먼저 쓰지 마라. 안 풀린다. 은근히 항등식 먼저 쓰다가 보자마자 K 내림차 수능이라는 애 있어요. 안 풀려요. 그러면 X가 있기 때문에 안 풀립니다. X 때문에. X를 없앤 다음에 쓰셔야 돼요. 이게 판별식이죠? 계산이 아주 판타스틱해요. 뭐 이렇게까지 계산을 복잡하게 낼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변태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판별식이 이게 1차항의 개수고 이게 상수항이니까 이게 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만 해도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K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 제곱이고,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니까 빼기 하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은 0이다. 그래서 없어지고, A제곱도 없어지고, 다행스럽게 1차만 남았어요. 2A랑 마이너스 2K니까 2A 마이너스 2의 K. 나머지 상수항 B 플러스 2. 0. 그래서 얘도 0, 얘도 0 해서 A는 몇이 나온다? 1, B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문제죠. 뭐 문자가 여러 개 나왔지만 어차피 고등학교 수학은 문자판이에요. 그냥 문자 놀이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문자가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지 또 뭐 K에 대한 항등식인지 어떤 문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문자 속에서 헤매다가 뭐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되게 많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부 앞부분이 이제 2차 방정식 끝났고요. 쉬었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 할 건데 잠깐 개념 설명해주고 나갈 테니까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걸 배우는 부분이니까 꼭 우리가 알도록 합시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할게요. 이제 다 알겠지만 정말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근은 알파, 베타라고 부르고 계수는 A, B, C라고 우리가 보통 지칭을 하죠. 그래서 저번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뭐를 통해서 유도를 해줬죠?
근해 공식에서의 그걸로 유도해 줬었죠? 자, 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근해 공식으로 저번 시간에 다 유도를 해줬었는데,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이 해봤을지를 장담을 못하겠는데, 개념 노트를 다 갖고 와가지고 한번 이제 검사를 좀 해야지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념 노트 잘 쓰고 있나요? 개념서인데 이게 개념 노트를 안 쓰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일단 결론은, 뭐 나는 잘하고 싶다, 난 수학을 1등급에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일단 쓰세요. 쓰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베껴서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증명도 다 해보시고 자기가 한 땀 한 땀 이해했던 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기서 근이 두 개가 있는데 알파 근을 뭐라고 나왔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에서 놓을 수 있겠고, 베타라는 거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라고 두면은, 이게 그 제곱 그리는 쪽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뭐 하면 간단해진다? 곱하면 간단해진다. 그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됐죠? 요 제가 없어지면서 2a분의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왔다라는 거를 알려줬던 게 두 근의 합에 대한 근과 계정이었고, 곱은 또 어떻게 됐죠? 합차가 돼가지고 또 분모 제곱에다가 분자 제곱해서 더해주면 앞에 거 제곱, 앞비 제곱한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해서 빼줬죠. 빼줘서 곱한 것도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4a 제곱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없어지면서 4a 제곱분의 4ac가 돼서 약분하고 나면 a분의 c가 남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이게 근과 계수 관계입니다. 보통 언제 쓰냐, 근과 계수 관계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결론은 근이 복잡해진다는 얘기야. 근이 간단해지려면 보통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복잡하게 어디로 가는 거죠? 근해 공식을 쓰게 될 텐데,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지. 그때 얘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못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로 가는 거야, 대부분 애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한 거랑 곱한 게 나오기 때문에 곱셈공식 변형으로 연결돼서 이런 거 구해라, 이런 거 구해라 나오는 거죠. 맨날 심심할 때마다. 왜냐, 더한 거랑 곱한 거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항등식을 통해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봐봐, 이렇게 쓸게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얘는 근을 뭐라고 가진다는 얘기죠? 알파, 베타죠. 그러니까 근을 알파 가진다는 얘기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고, 또 베타가 그리는 거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죠? x-베타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고, 최고차항 계속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된다? a만 곱하면 된다. 이 두 식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두 식이 당연히 같은 식인 거죠. 왜냐면 얘는 알파를 근으로 갖는 거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 전형적인 2차식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하면 또 근과 계수가 나온다? 계수 비교법을 써서 비교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양면 a로 나눌게요.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비교하기 좀 편하게 위해서 양면을 a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서 x-알파, x-베타만 되겠고,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계수가 같다 안 같다? 같다. 얘랑 같아요. 얘랑 같아요. 그러면 또 뭐가 나온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또 a분의 b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넘겨서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뭐랑 같다? a분의 c랑 같다라고 해서 또 증명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뭐를 증명할 수 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뭐 이거 모르면 모를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잖아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몰랐다 스포자예요. 내한테. 걔는 수학 공부를 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과 계수 관계를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생각할 때 근과 계수 관계를 모르면 약간 이런 거야. 구구단을 모르고 초등학교에 지나갔다. 그 정도 수준 생각하는데 얘는 거의 공부를 한 적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요. 토 나오게 나와요. 근과 계수 관계. 그래서 선생님 얘 왜 근데 중학교 때 안 알려줬죠? 중학교 때 알려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정말 많이 쓰거든요. 얘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게 개념이 끝났어요. 혈내근에 대한 성질도 뭐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곧바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개념 체크는 나중에 해보세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필수 1번. 자 x제곱 더하기 4x 빼기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돼요? 안 되죠? 그런 경우는 곧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4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마2가 되겠습니다. 보통 a가 1이면 분모가 사라지는 거죠. 분모이는 경우는 많이 줘요. 계산 편리하게 하라고. 그러면 여기 가지고 뭘 구하는 거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전형적인 어떤 문제다? 곱셈공식 변형과 연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와 자, 근은 알파 베타, 계수는 a, b, c니까 얘랑 누구랑은 항상 연결된다? 곱셈공식 변형. 아무래도 곱셈공식 변형 나왔을 때 얘기한 적이 여러분들 있었을 거예요. 곱셈공식보다 훨씬 더 많이 쓴다? 곱셈공식 변형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그 이유는 누구랑 연결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또 뒤에 나오겠지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또 배웁니다. 하여튼 그 두 개랑 연결이 돼요. 뭐가? 곱셈공식 변형이.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곱셈공식 변형이. 곱셈공식보다. 왜냐면 얘만 맨날 물어볼 수 없잖아. 얘는 그냥 곁다리인 거야. 구구단 같은 놈이에요. 혼자 물어보기엔 민망하죠. 겨우 연산 쪼가리인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자마자 마이너스 4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16 더하기 4니까 20이다. 자, 2번은 알파 제곱분의 베타, 베타 제곱분의 알파. 자, 분수식을 봤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주은아? 뭐 해야 되죠? 통분이죠.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만한 거? 통분.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안다. 이거 통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곱셈공식 변형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요게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돌고 있는 친구들 곱셈공식 변형해서 좀 더 심을 내줘라.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쓰자면 이거 한 거죠, 지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돌고 있어야 돼요. 연습이 되셔야 되는 거죠. A, B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 알파, 베타가 들어가는 것뿐이지 차이점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자, 테스트를 한번 더 보겠죠? 이제 선생님이 떠나가기 전에 이제 또 금요일날 또 다시 한번 곱셈공식 변형과 인수분해 공식을 저번에 아무도 통과를 못했는데 금요일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갔다가 또 볼 거예요. 계속 보는 거죠. 언제 때까지? 통과할 때까지. 그죠? 통과한 친구들은 안 봐도 돼요. 꼭 통과하시길 바라며. 저번 시간에 아마 찍어서 다 아마 영상이 올라갈 텐데 답안지도 다 올려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잘 안 헤어지면
추천하는 거는 거기 스마트폰 바탕화면에다 찍어놓으세요.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사진 찍어서 찍어놓으시면 계속 보세요. 그냥 보면 외워지는 거죠. 자, 이거 쓴 거죠. 계산하면 4분의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64. 여기서 마이너스 없으면 마이너스 24.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88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2가 되겠네요. 자, 3번은 자, 근과 계승계만 넣으면 조금 좀 심심하잖아. 좀 심심하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 자, 요걸 보자마자 여러분 뭔 해야 되냐면 차수 낮추기가 들어갑니다. 자, 뭐가 들어간다고요? 차수 낮추기. 자, 당연하겠지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가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하죠. 우리가 뭔가 계산할 때 뭔가 복잡해.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차수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2는 0일 거고 베타 넣어도 성립하겠죠? 이렇게 되잖아.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알파 제곱 대신에 넘겨요.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 이게 차수 낮추는 거예요. 2차가 몇 차로 줄이죠? 1차로 줄이죠.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차수 낮출 때 직접 나눠도 됐었고 어떻게 됐다고? 직접 나눠도 돼. 근데 이거는 직접 나누는 것보다 이게 더 간단할 겁니다. 차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제곱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 집어넣으시고요. 여기 베타 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 집어넣으시면 돼요. 차수 줄여요. 그러니까 차수를 줄이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간단해져요. 뭐 이렇게 이거 전기에서 계산해서 다 나와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이거 전기에서 풀 거예요. 막 풀면서 그러겠죠.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럼 막 풀고 있겠죠. 잘하는 애들은 전혀 복잡하지 않게 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시간 차이인 거야. 못할수록 이상하게 풀어요. 시간 많이 걸리는 쪽으로 풀고요. 계단 복잡하게 풉니다. 잘할수록 간단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시간이 줄이겠지만 뭐 할 때도 시간이 준다? 수학 공부할 때. 말했잖아. 이런 문제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한 건 다 푼다고 그냥. 고등학교 때. 진짜요. 다 풀어요 그냥. 엄청 빨리 푼다니까. 생각보다 연산 속도가 되게 빨리빨리 풀어진단 말이야. 쉬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겁나게 빨리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느린 애들은 이제 뭐 하나 백년 걸리는 거죠. 저거 한 건도 한 학기 동안 못 풀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이 벌써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극심하죠. 나중에 일을 시켜도 차이가 극심해요. 진짜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노동을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받는 이유는요. 돈을 많이 받는 만큼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시간당 하는 양이 일하는 양이 달라요.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다니까. 진짜로. 공부랑 거 비슷해요. 나중에 일할 때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알파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얘는 뭐가 되죠? 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하면 답이에요. 겁나 쉽잖아요. 정리하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 정리하면. 여기 이거 뭐야? 마이너스 2고. 이거 뭐야? 마이너스 4고. 이거 1이네. 다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답인 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차수를 낮추는 거를요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기 안 써있죠. 왜 이지택에 안 써있을 거예요? 어디에? 해설지. 여러분 나한테 배웠잖아. 세 가지 방향성 배웠죠? 미지수 무조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줄인다. 차수 높으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낮춰라. 그냥 간단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수분해 가능하면 뭐 해라? 인수분해해라. 이게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야. 문제 풀다 보면 엄청 써요. 아무도 얘기해 주진 않지만 엄청 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풀다 보면 저걸 쓰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문제 풀 때. 자, 두 번째로 뭐 근거에서 썼어요. 이거 연습해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인데 이번에는 두근을 줬어요. 자, 이 얘기는 a, b를 구할 수 있다 없다? a, b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미지수가 몇 개죠, 지금? 2개죠. 근과 계수의 관계 있으면 식이 몇 개 나오죠? 2개가 나오죠. 무조건 풀린다는 거야.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미지수 개수만큼 식을 뽑아낼 수 있으면 다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겁니다. 모르는 애가 되게 많아요. 가르치다 보면. 그냥 미지수 2개네.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은 보자마자 미지수 몇 개인지 먼저 찾아요. 찾은 다음에 이거 찾으면 식이 몇 개 필요한 게 나오겠죠. 아닙니까? 그냥 느낌값 쓰려고 풀 것 같아요? 미지수 2개인 거 보는 순간 식 몇 개 뽑아내야 되겠다? 2개 뽑아내야겠다. 그때 2개 뽑아내기 위해서 뭐를 쓰는 거죠? 개념을 쓰는 거죠. 아니 뭔가 조건을 안 썼어. 그럼 뭐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그래서 두근의 합을 더하면 A죠. 두근의 곱을 구하면 B죠. 그래서 A는 4, B는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죠. 6과 B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에 또 뭐를 구해라? 두근의 뭐를 구해라? 합을 구해라. 이거 A, B 넣어가지고 풀려는 문제 아니에요. 아마 인수분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또 다시 뭐 쓰면 되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을 여기서 뭐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그럼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A 빼기 B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A, B 집어넣어서 또 푸는 친구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그러면 복잡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도 제대로 맞은 게 아닌 거죠. 늘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A 자리에다가 다 집어넣고요.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2 집어넣으면 답인 거죠. 4분의 16이니까 4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인 거죠. 그냥 근거계수 쓰면 되는 문제예요. 뭐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닙니다. 보면 알겠지만. 자, 2번도 마찬가지의 문제인 거죠. 2번도 똑같아요.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고요.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b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 또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이거의 두근이 이번엔 조금 더 재밌게 바뀌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뭐로 바뀌어있죠? 알파 베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A, B지.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는 이제 사라지는 게 좋다는 얘기죠. 미지수가 총 4개잖아. A, B, 알파 베타인데 그래서 얘를요 바꿔요. 얘는 뭔가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죠. 바꿔놓고 풀어도 돼요. 왜냐? 어차피 A, B 구할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시 뭐 쓴다?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거죠. 그럼 미지수 알파 베타 사라지고 A, B만 남았고 2개 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고 그게 뭐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고 두근의 곱 마이너스 A 곱하기 B는 뭐가 된다? 1이다. 그럼 이제 뭐 A, B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A가 사라져요.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거든요. 없어져서 B가 몇이라는 게 나온다? B가 1이라는 게 나와요. 첫 번째 식에서. 근데 이 대입하게 되면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할 때 여러분들 미지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연산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구하는 거고 어떤 문자는 사라지게 만드는 게 좋은 거지? 항상 생각해야 돼. 왜냐면 어차피 미지수를 줄이는 게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논리적으로 누구 없앨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요. 막 아무거나 지우다가 운 좋게 걸리면 맞은 거예요. 걔네들은 당연하겠지만 연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까 조금 걸릴까? 오래 걸리는 거지. 잘하는 애들은 한 번에 그냥 가는 거예요. 대부분 연산할 때 보면 오래 걸리는 애 있죠. 본단 말이에요. 뒤에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봐요. 뭐 없앨지 전혀 몰라요. 그냥 막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어떤 문자 없애고
뭐 남기고 어떻게 연산해야지라는 게 방향성이 전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연산하고 있어요. 진짜. 못하는 애들 보면. 너 뭐 하고 있어? 지도 몰라요. 지 물어보면, 그니까 너 지금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뭐야? 몰라. 그냥 어떻게든 얻어 걸리기를 바라며. 아직 가는 거 있는 거. 이런 애들이 되게 많다, 적다? 많다고요. 그렇게 식 정리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망합니다.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운 좋게 돼야지 하나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자 없애고 누구 남기있지, 어떻게 식을 정리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식 정리할 때 해설지 보고 베끼지 마세요. 해설지에는 이유가 안 나온다니까. 내가 왜 그걸 없애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게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내가 가르치다 보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풀었어? 그냥 위에 거 뭐 베껴서 그렇게 했으니까 밑에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들이 나와요. 그럼 수학 못한다니까, 그런 애들은. 수학 잘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렇게 되면. 왜 식을 그렇게 정리했고, 왜 누구를 없앴고, 누구를 남겼으며, 왜 그런지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되게 중요하다고요? 되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자동으로 돼요. 재수 없죠? 근데 대부분 애들은 자동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뭐 자동으로 다는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집에 가서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꼭 큰절을 하시고요. 부모님 머리가 좋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평범하게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놔주면 뭐 그런 애들도 있더라. 선생님 가르치다 보니까. 자동으로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2차 방식 또 갑니다. 두근의 차를 줘요. 그래서 자, 얘를 봤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근해 공식을 쓰는 그런 친구가 있지는 않겠죠? 그죠? 여기서 두근의 차를 뭐라고 줬죠? 5라고 줬잖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두근의 차를 5라고 주면 봐봐. 한 근은 알파라고 두면 나머지 근은 뭐라고 두면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미지수가 원래 두 개가 생겨야 되잖아. 원래대로 하자면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원래대로 하면 잘 보세요. 그냥 알파 베타라고 놓게 되면 미지수가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되는 거야. 왜냐면 K 알파 베타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구하기 위해선 식이 몇 개 필요한 거죠? 3개 필요한 거야. 식이 3개 필요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결이 안 돼요. 왜냐? 근과 계수의 관계는 식이 몇 개밖에 안 나오니까 2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미지수 없애줬어요. 어떻게 없애줬죠? 두근의 차가 뭐라고 줘서 없앴죠? 5라. 그럼 한 근이 알파면 나머지 근에 뭐라고 넣을 수 있는 거야? 알파 플러스 5라고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타가 날아간 거야. 문제에서. 뭔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미수가 몇 개가 된 거죠? K랑 알파 2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는 거야. 왜냐? 식이 2개가 나오고 미지수는 2개니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학 문제, 방정식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 무슨 싸움이냐면 미지수 싸움이야. 미지수 몇 개 남았지? 식 몇 개 더 뽑아내야 되지? 이 싸움인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게 계속 싸워요. 미지수가 많을수록 식을 몇 개 뽑아낸다? 더 많이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식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연립방정식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미지수가 많으면 문제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쓸게요.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5는 뭐가 된다? K 플러스 1이다. 두근의 곱 마이너스 2K.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알파와 K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 끝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 여기서 이제 장난칠 때 여기서 미지수 하나 준 다음에 여기서 미지수 하나 날리는 거야. 뭐 두근의 B가 1대2다. 그럼 알파 2알파 놓으면 되는 거고. 뭐 두근의 어떤 근이 두 근이 뭐 3배 차이 난다.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3알파. 그래서 미지수 없애게 줘요. 왜냐? 여기서 미지수 하나 줬으니까 여기서 하나 없애야지만 뭐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근과 계수관계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서 미지수 개수가 점점점 소거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의 이제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뭐 되게 많은 문제 유형이 있는데 다 얘기하진 않겠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죠. 2알파 플러스 5는 K 플러스 1이니까 K라는 거는 2알파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K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거죠.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알파를 소거시키지 않고 K를 소거시켰던 게 여기가 알파가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K를 소거시키는 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뭐 둘 다 해보세요. 왜 선생님이 저쪽으로 갔을까? 나는 K를 남기고 싶은데 왜냐? K값 구하는 거니까. 선생님 저는 K값을 구하기 때문에 알파를 소거시키겠습니다. 근데 알파를 소거시킬 수 있어요?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아서 하세요.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가 되겠고 마이너스 2K니까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만 곱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넘기면 알파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 2차 방정식이 나온다. 응? 뭐죠? 뭐가 이상한데요.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이네요. 맞죠?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 맞죠? 뭔가 이상했어요. 플러스 8.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알파 플러스 1과 알파 플러스 8로 인수분해를 해서 알파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이때 K값은 어떻게 대입하면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1이면 K 몇이죠? 2죠?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가 있겠다. 너무 어렵나요? 2차 방정식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대부분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이 변형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잠도 깨 겸 하나 풀어볼까요? 저 맨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까요? 3-3번. 뭐 이런 문제입니다. 한 근이 뭐 다른 근의 2배라고 주고, 뭐 이렇게 이제 미지수 하나씩 날리는 거죠. 그래서 3-3번 한번 풀어보세요. 돌리니까. 자, 2차 방정식 자체가 뭐 엄청 어렵진 않아. 근거 계산 관계가. 변형 문제가 엄청 많아요. 점점점 쉬운 게 끝나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가장 할만한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점점점 쉬운 게 끝나가고 이제 그분들이 오시는 거죠. 어려워지는 게 공통수업 2 넘어가면 애들이 겁나 싫어하던데.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니까 알파랑 2알파라고 할게요. 그죠? 근거계산기 쓰세요. 여기는 뭐 엄청 어렵다고 보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연습하면 다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대충 내가 내줄 수 있게 다 해요 그러면 한 4-5시간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 아닌가요? 라이센스 생까지 다 해요 그러면. 그죠? 라이센스 다 했던 친구들은 이제 학기 중에 이제 1등급에 도전할 확률이 생겼다. 점점 뭘 안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점점 이제 확률이 줄고 있다. 이제 등급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왜냐면 고1은 선행한 애도 되게 많고요. 문제집도 엄청나게 많이 푼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도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이제 공부 안 하는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긴 할 건데 어차피 그 친구들은 다 여러분들 경쟁의 상대가 아니에요. 슬픈 이야기지만 다 이제 멀리 갈 친구들이어서 다들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보이스가 쉽게 보이기가 어려워져요. 공부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저 지방 어딘가로 다 사라지고 이제 조만간 보기가 되게 어려워지겠고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한 80%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볼 수 없다. 이 근처에서. 왜냐면 다 멀리 갔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애들 좀 있어요. 이 근처에 있는데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일단은 대학교를 안 갔던지 아니면 전문대를 갔던 친구들은 조금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말고 4년제 대학교가 이 근처로 다니려면 조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근처에 만만한 게 별로 없던데 농협대가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중부대? 저기 벽제 쪽에 중부대 하나 있는 것 같고 중부대 엄청 높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근처에 화전에 있는 항공대?
항공대는 그래도 조금 이제 항공 관련된 과들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학교들이 몇 개씩 나오기 시작하죠. 가까이 있는 게 가장 먼저 홍익대, 연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서강대 요 네 개가 가장 가까이 있죠. 명지대학교도 근처에 있긴 한데 고교 정도가 간현대대학교 중에서는 가장 근처에 있는데 걔네들이 조금 높아요.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지 갈 확률이 있는 대학교여서 모르겠어요. 정교에서 몇 명 정도 갈까요? 한 3명 안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4명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한 뭐 4명 정도 안에 들어야지 갈 확률이 조금 있는 학교들이다. 반 4등이 아니라요. 정교예요. 정교. 뭐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조금 쉽지 않다. 선생님 반 지금 4등도 못 드는데요. 뭐 죽을 만큼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갈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근처 학교를 가기를. 여기 홍익대, 서강대, 이화여대, 연대 중에서 갔으면 참 좋겠다. 가까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버스 타면 금방 갑니다. 너무 좋은 학교들이고요. 특히 연대랑 이화여대는 되게 평지가 많아요. 되게 좋아요. 가면 대학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산 중턱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맨날 올라가면서 내 다리가 굵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동국대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무슨 정문 입구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슨 뭔가 등산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학교는 부지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대학교 지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부지는 많이 필요한데 땅값은 비싸니까 어디로 가게 됐다. 대부분 다 산 어딘가로 많이 갔다 얘기죠. 그래서 초창기 때 생겼던 게 아니면 이제 산 중턱에 뭔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되게 높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높지 않습니다. 땅값이 싸게 오지. 괜찮아요. 단지 멀 뿐이에요. 통학이 불가능하다. 자, 요거 이제 풀어볼게요. 이제 힘들다. 자, 요거 다른 한근의 2배니까 더하면 알파가 나오죠. 3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되겠고 일단 마이너스 2분의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분의 a는 뭐가 된다? 2분의 1이더라. 그래서 a는 몇이다? 1이다가 나오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x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2a 플러스 0에서 두 분의 합은 뭐가 되죠? 뭐 이게 잘못했어요? 선생님 계산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선생님도 이제 이게 교사형이 아니에요. 그냥 쌩으로 있기 때문에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다. 선생님이 그냥 그죠? 교사형을 안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풀려져 있지 않은 그냥 여러분과 똑같이 쌩짜다. 그냥 보고 푸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틀릴 수 있어요. 뭐 개념이 틀리는 일은 없겠지만 계산은 틀릴 수 있다. 선생님이.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니까 답은 대입하면 마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뭐 어렵지 않죠? 자, 오늘 가장 메인은 필수예제 4번입니다. 여기다 별표를 치셔야 돼. 이거 맨날 물어봐요. 지겹게 물어봅니다. 지겹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요거를 별표를 3개를 치시고요. 필수예제 4번에 별표를 4개를 치시고 이제 나에게 이거를 물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셔라. 아주 중요한 문제다.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안 나와요. 선생님 이게 2차 방정식 문제 맞는 거 맞죠? 분명히 fx만 있는데 2차 방정식은 본 적이 없는데요 선생님?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효린아 2차 방정식 보이냐? 문제 보여요? 안 보이죠?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보이나요?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뭐 우리 서울은 보이는 거 아니지? 서울야 보이니? 2차 방정식 여기? 안 보이죠? 그냥 2차 방정식만 써있어요. F0는 0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두근이 나오잖아. 일단 두근을 지칭을 해줘야 돼. 왜냐면 그래야 식을 쓰기가 편해. 그래서 보통 두근을 뭐라고 지칭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지금까지 맨날 했는데 알파, 베타라고 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안 써있으면 그냥 알파, 베타 쓰세요.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리스 문자로 A, B 같은 거예요. 나도 잘 몰라요. 우리 인공지능한테 잘 물어보시고요. 더 알고 싶으면. 나도 잘 모른다. 그리스 문자를 배워본 적이 없다. 수학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이 정도로. 자, 그러면 두 분의 합이 몇이라고 했죠? 9라고 했어.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9라고 줬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야. 자,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미지수를 지정해 놨어요. 이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근을 구했다는 거는 뭐를 구했다는 거냐면 참이 되는 x값을 구했다는 거야. 뭐를 구했다고요? 참이 되는 x값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 근을 x자리에 집어넣으면 성립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야. 이게 기본인 거야. 그래서 또 뭐 근을 찾으라 그래. 그럼 또 우리가 뭘 찾는 거죠?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게 흔들리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근을 찾으라 그러면 다 어떤 값을 찾는 거야? 참이 되는 x값. x값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근은 x에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고 또 근을 구하라 그러면 참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가 기본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하겠지만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성립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지. f 알파랑 f 베타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어려워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잘 따라옵니다.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뭐가 성립하겠어? f 알파 플러스 1과 f 베타 플러스 1은 0이다가 성립하는 거야. 왜냐면 어느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x에 넣어야 되니까. 명심하세요. 이상한 데 넣으시면 안 돼요.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요? x 자리에 넣으셔야 된다고. 그게 근이에요. 참된 x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fx라고 했으니까 이게 성립할 거야.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요런 2차 방정식이야. f의 3x. 자, 오늘 문제에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f3x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뭐를 구해야 되냐면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돼. 두 근의 합과 곱. 그 얘기는 이제 뭔 소리냐? 이게 자 봐봐. 이게 뭔 소리냐? 결론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근을 찾아야 돼. 뭐를 찾아야 된다고? 근을 찾아야 돼. 근데 애들이 근을 잘 못 찾아. 그러니까 자 봐봐. 이 자리가 뭐가 돼야지 근인지를 뒤에서 줬어. 뭐가 돼야지 줬죠? 알파랑 베타가 돼야 돼. 이 3x가. 그때 어떤 값을 구한 게 근이다? 주은아? 그때 어떤 값을 구하는 거야? x.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야. 명심해. 이상한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정식은 다 누구 찾는 싸움이었다? 근 찾는 싸움이었고 그게 누구였죠? x였어요. 그러니까 봐봐. 3x가 알파가 돼야 돼. 이게 성립하려면. 왜냐면 알파면 0이니까. 또 3x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베타가 돼야 돼. 여기가 알파랑 베타가 돼야지 참이 됐잖아. 근데 그때 x값을 구하면 그게 근인 거야. 그때 뭐를 구하면 된다고요? x값을 구하는 거라고. 그럼 x는 뭐가 돼 있대? 3분의 알파라고. 이때 x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베타라고. 얘가 바로 두 근이다. 이걸 찾으셔야 된다고. 은근히 못 찾아요. 애들이 헤매요. 어떻게 근을 찾지? 걘 누구지? 넌 어디? 난 어디? 뭐 이러면서 이제 노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x값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당연했지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죠. 뭐를 찾는 게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다? x값.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3분의 알파랑 3분의 베타가 된다는 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은근히 못 찾아요. 은근히 애들이 못 찾아요. 시켜보면 거의 못 찾아요. 헤매고 다닙니다. 상당히. 못 찾아요. 자, 그러면 이거의 합과 곱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알파 더하기 3분의 베타를 구하면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라고 줬죠? 9라고 줬기 때문에 3분의 9가 돼서 3이 두 근의 합인 거예요. 두 근의 곱은 3분의 알파 곱하기 3분의 베타니까 9분의 알파 베타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몇이다? 마이너스니까 답은 9분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문제는 상당히 애들이 못 풀어요. 되게 헤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시키겠죠. 내가 이러면 여러분이 잘 못 풀면 연습을 시키는 게 나의 항상 해야 될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4-3번을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은근히 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깨우치고 가라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왜 풀라고 하겠냐.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혼자 집에서 복습할 때 헤매고 다니니까 지금 여기서 빨리 네 걸로 만들어라. 시간이 가기 전에. 지금 좀 알아들었을 때 최대한 힘을 내보자. 뭐 이런 거죠.
너무 잘한다. 뭐, 그럼 걱정이 없죠. 이런 거들이 껌이에요. 발로도 풀어요. 뭐, 이러면 뭐, 네, 걱정이 없어요. 근데 뭐, 오늘 처음 배웠던 친구들이, 우리 태민은 거의 저 하늘의 나라로 지금 거의 미리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죽지 마시고요. 자, 잘 풀리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어때, 은성아 잘 되냐? 아니야? 내가 왜 풀라고 했는지 알겠죠? 내가 풀라고 하는 건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잘 못하는 거 풀라 그래요? 심심해서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뭐, 풀라고 하는 것도 웬만하면 애들이 잘 못하는 거. 진짜로 많이 시켜요. 그래서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합이 4. 곱이 마이너스, 곱이 2가 됐다라고 하겠고, 당연히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F 알파와 F 베타는 0이다라고 시작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쓴 거죠. 잘 못해요, 이거. 그때 누구의 근을 구해야 되냐? F의 3x-1은 0이 되는 이거의 두 근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얘 근을.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 얘가 알파가 돼야 돼. 얘가 베타가 돼야 돼. 그때 어떤 값을 구하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x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참이 되는 x 값이니까. 그러니까 3x-1이 알파가 될 때, 3x-1이 베타가 될 때, 이때 x 값을 찾아야 된다. 그게 근이라고. 참이 되는 x 값이니까. 그래서 넘겨요. 일단 3으로 나눠요.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1이 3으로 나눠진 게 되고, 여기서 x가 뭐가 되는 거죠? 베타 플러스 1이 3으로 나눠진 게 되는 거죠. 요게 뭐가 된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걸 못 구해요. 거의 하다 보면 애들이 잘 못 구하더라고, 생각보다. 이렇게 연습을 시켜보면. 그래서 헤매요. 계속 헤매다가 넌 누구, 난 어디, 넌 누굴 구해야 되지? 이게 뭔 소리지? 이러다가 이제 헤매다가 틀립니다. 되게 많이 시켜봤어요. 이때 두 근의 뭐를 구하래? 곱을 구해. 두고 곱하는 거야. 그럼 이제 3분의 이렇게 쓸게요. 곱하면 밑에는 9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전기하게 되면. 전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2 대입하고 여기다가 4 대입하게 되면 9분의 몇이 나온다? 7이 나오는 거죠. 요게 답이다. 뭐 이런 거죠. 자, 요 유형 문제들 잘 못하니까 꼭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도 필수 이제 5분만 하고 끝낼게요. 빠르게. 시간 좀 갔는데 방학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아마 시험 범위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2차 방정식까지는 안 낼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2차 방정식 전이 어디죠? 복소수인가요? 그래서 복소수도 뭐 넣을까 하다가 좀 뺄 수도 있고 이 인수분해까지 확률이 조금 있다. 확률적으로 테스트는. 그래서 뭐 엄청 어렵게 내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개념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뭐 이걸 통과하든 못하든 항상 나오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서 인수분해 복소수는 거의 안 낼 것 같아요. 복소수는 뭐 내봤자 내가 뭐 쉬운 거 계산 문제 위주로 뭐 뽑아서 내던지 할 거고 인수분해까지는 뭐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월요일날 잘 보시고 60점이었나요? 커트라인이? 그죠? 엄청 높진 않네요. 그래도 60점이면 아니에요? 엄청 높아요? 반타작 이상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60점이 엄청 높은 건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서 뭐 엄청 어렵게 되지 않을 테니까 다 통과하시길 바라고 다음 중간에 열심히 미었던 숙제들을 열심히 다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밀렸어요? 다 돼 있어요? 라이트펜까지만. 예, 우리 서울 다 돼 있냐? 아니에요? 자, 밀렸던 것들 다 하시고 혹시 개념을 잘 모르겠다. 그럼 개념 복습부터 하세요. 영상이 다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유튜브 따라 들어오면 다 있어요, 거기. 거기 2026년 공통수학 1이라는 곳에 모든 영상이 다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다 올라갔습니다. 특강 영상도 올라갔어요. 뭐죠? 1차 함수랑
2차 함수도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없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며 갔다 왔는데 놀아서 개판이 됐다 이런 슬픈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다 테스트에 통과했고 애들이 아주 판타스틱하게 숙제를 하고 있더라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길 바라며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요, 두 개가 돼요. 첫 번째 뭐냐면, 2차 방정식을 보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찾았죠. 그죠? 그럼 이제 반대도 가야 되지 않겠니? 수학은 항상 반대 같잖아. 근을 주고, 그 다음에 뭘 찾으라고 하겠죠? 2차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겠죠. 항상 수학은 앞으로 갔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배우게 되다 보면, 오늘도 나한테 2차 함수 줬던 애들이 두 가지를 들었겠죠? 2차 함수식을 봤으면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봤으면 또 뭐를 찾아라? 2차 함수식을 찾아라. 앞으로 갔다면 뒤로 가는 걸 묻는 게 그게 뭐다? 수학이다.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웠다면 뒤로 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 그리고 애들은 생각보다 앞으로 가는 문제 잘 풀까요? 뒤로 가는 문제 잘 풀까요? 앞으로 가는 문제 잘 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디 쪽 문제를 내겠죠, 연선아? 뒤쪽 문제를 내겠죠. 뒤쪽 문제 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뒤쪽을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앞쪽은 잘 맞으니까. 남들이 못 맞는 부분에 내가 더 맞아서 상대평가니까 우위를 점해야 되겠죠? 아닌가요? 선생님, 전 남들이 맞는데도 틀리고 모르는데도 틀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밑으로 이제 슉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슬픔, 눈물 없이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죠? 3이고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 6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거 줬어요. 이제 두 근을 줍니다. 뭐를 준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한 근이고 알파 베타가 또 한 근이 돼. 내가 나한테 울리는 겁니까? 셀땡 경영들을 보내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이 바뀐 거야. 근이 바뀌었어요. 근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한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 한 근은 알파 베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알잖아. 얘는 좀 쉽죠. 얘 제일 쉬운 문제야. 왜냐? 얘가 3이에요. 얘가 무엇인 거야? 6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거니까 결론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뭐를 다시 구하면 되는 거야? 곱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다시 구해요. 원래대로 문자대로 했다면 이런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를 먼저 구해요. 두 근의 합을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뭐를 구한다? 두 근의 곱을 구해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거꾸로 뭐를 만든다?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거꾸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 합하면 3 더하기 6이니까 몇이 된다? 9가 되겠고요. 얘는 뭐가 된다? 3 곱하기 6이니까 18이 되는 거죠. 이때 2차 방정식 만들 때 당연했지만 얘는 부호 반대로 돌아왔죠. 얘는 부호 그대로 돌아왔죠. 돌아갈 때도 똑같아요. 돌아갈 때도 부호 반대로 가고 부호 똑바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x제곱이면 얘는 부호 반대지. 마이너스 9x가 되는 거고 얘는 뭐죠? 플러스 18이 되는 거죠. 최고차항이 1이니까 이렇게 된 거 2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고 3이면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이게 만든 거야. 얘를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근과 계승계였다면 다시 반대로 간 거예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서 2차 방정식을 찾은 거죠. 거꾸로 간 거죠. 이건 이제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겠죠? 굉장히 쉽잖아요. 아주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기가 되게 쉬웠죠.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바뀌었죠. 이번엔 두 개의 근이 뭐죠?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인 거죠. 그럼 얘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셔야 되겠고 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통분을 하겠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두 근의 합은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뭐를 또 만든다?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얘 부호 반대로 하고 얘 부호는 똑같습니다. 만들어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6분의 1은 0이 되겠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라고 했냐면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뭐를 곱한다? 6을 곱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으면 어디로 가라? 뒤로 가라. 그거예요. 그냥 그런 정확한 문제입니다. 그냥. 그래서 같은 개념이에요. 뭐 대단하게 뭐 놀라운 개념을 배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앞뒤로 같은 개념을 써라.
그 얘기예요. 6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6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엄청 어렵진 않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라. 그거 잘 하자. 뭐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